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뱀의 해 12간지 띠별 운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의 전반적인 운세를 살펴보죠. 2025년 뱀의 해는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푸른 뱀의 해라고도 불리죠. 왜 푸른 뱀의 해라고 할까요? 2025년을 천간과 지지로 봤을 때 천간은 을이고 지지는 사입니다. 을은 오행 중에서 목, 화, 토, 금, 수 중에 목의 원소에 해당합니다. 목은 성장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식물은 대부분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푸른색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사실 푸른색이나 초록색 모두 녹색 계열입니다. 을사년의 사는 12간지에서 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조합하면 2025년은 푸른 뱀의 해입니다. 게다가 2025년은 아주 흥미롭고 독특한 해이기도 합니다. 한 해에 입춘이 2번 들어있다고 해서 쌍춘년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음력 6월이 2번 있습니다. 윤6월, 즉 윤달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 달이 늘어난 셈이죠. 물론 중국 음력 기준입니다. 그래서 민간에는 이런 말이 있죠. 한 해에 입춘이 2번 들면 땅에 황금이 가득하다. 아주 괜찮게 들립니다. 2025년 뱀의 해는 씨앗을 심고 풍작을 거두기에 아주 좋은 해일 수 있습니다. 농작물의 성장에 좋은 해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징조는 성장과 결합, 즉 짝을 찾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출산에 좋은 해일 것 같습니다. 천간과 지지의 관점에서 보면 2025년 을사년은 목화의 해입니다. 을은 목에 속하고 사는 화에 속합니다. 오행에서 목은 화를 낳습니다. 실제 자연에서도 나무가 있어야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팔자가 화의 기운인 사람들에게 올해는 도움이 되는 해일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해마다 천문현상과 자연현상 그리고 별자리 간의 관계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중국의 음력은 황력이라고도 합니다. 황력은 60년을 하나의 완전한 순환 주기로 봅니다. 횟수로 계산하면 60년을 주기로 순환하기 때문에 60년을 일갑자라고 합니다. 60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한 주기를 계산합니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의학 경전인 황제 내경에서는 을사년, 즉 2025년 뱀의 해를 불과 바람이 매우 강한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기온이 내려가면 이 에너지가 약해집니다. 2025년에는 음력 6월이 2번, 즉 윤 6월이 있습니다. 음력으로 6월은 양력으로 7월과 8월로 한 해 중 가장 더운 때입니다. 올해는 윤달의 영향으로 더위가 한 달 더 지속되면서 지구 전체가 매우 더워지는 뱀의 해가 될 것입니다. 더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가을에 기온이 내려가야 할 때 열기가 너무 강해서 냉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불과 바람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기온이 내려가야 할 때 내려가지 못해서 여름이 길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습기와 더위가 매우 강하고 물 부족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지속될 겁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집에 마실 물을 충분히 준비해 두십시오. 대형 물통에 물을 보관해 두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바람이 많이 불 것입니다. 바람이 강하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대량의 목의 기운뿐만 아니라 불의 기운까지 만나기 때문에 특히 사주에 목이 있는 분들은 화, 즉 불의 기운이 크게 강해져 몸에 열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와 건조함으로 인해 후두, 머리, 오관으로 열이 올라와 불면증이나 기침, 감기, 두통을 앓기 쉽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거나 심지어 화를 못 참고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건조하고 더운 날씨의 영향으로 인내심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화를 내거나 가정 내 불화와 다툼이 잦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 또한 천지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전쟁과 전란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재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40년 동안 인류는 지구의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심각한 오염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4년만 보더라도 유럽 여러 지역에서 섭씨 5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명한 도시이자 이슬람교 신자들의 성지인 메카에서는 51도 이상의 고온이 기록되었고 많은 신도들이 성지 순례 중에 더위를 피할 곳을 찾지 못해 더위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5월에 인도 델리 지역은 낮 기온이 무려 53도 가까이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저는 2024년 그리스를 방문했는데 제가 떠나자 그리스 날씨도 50도 가까이 치솟아 많은 관광객들이 더위로 사망했습니다. 2025년 푸른뱀의 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기온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비를 잘해 두십시오. 새해는 사람마다 띠가 다르기 때문에 운세도 다 다릅니다. 특히 뱀띠인 분들은 뱀의 해인 올해해 자기 띠의 해를 맞았기 때문에 도전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뱀띠인 분들은 뱀의 해와 상충합니다. 동시에 세 가지 띠와 함께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띠는 범태세인 뱀띠 외에 돼지띠, 호랑이띠, 원숭이띠입니다. 뱀띠, 돼지띠, 호랑이띠, 원숭이띠는 쉽지 않은 뱀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각 띠별로 2025년의 운세를 분석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뱀의 해 재난을 줄이고 평안한 뱀의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쥐띠의 운세부터 살펴봅시다. 올해 쥐띠 운세는 상입니다. 쥐띠 분들은 많은 상서로운 에너지의 보호를 받아 한 해 운세가 평안하고 순조롭습니다. 대인관계에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집안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편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6월 이후 하반기에는 제가 예측을 해보니 노란색 에너지가
쥐띠의 상공에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계시는 이 에너지가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에너지의 덕을 봅니다. 예를 들면 끼니 걱정이 없거나 재물을 얻거나 승진하거나 중요한 직책을 맡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에너지로 타격을 받아 다쳐서 약간의 상처를 입거나 불운을 겪거나 누군가와 다투거나 간사한 사람에게 당하는 등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날까요? 저도 고민해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람마다 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근이 있는 사람은 선업과 공덕이 많기 때문에 노란 에너지로부터 도움과 힘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반면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은 약간의 타격을 받습니다. 다행히 쥐띠 분들은 올해 전반적인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타격을 받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으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건강 면에서는 에너지가 너무 강한 탓에 마음이 초조해지고 번뇌가 많아지고 소화기관과 다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쥐띠 분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외출 시 안전에도 주의하세요. 뱀띠해의 쥐띠의 애정운은 연애운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홍빛이 감돕니다. 제가 눈을 감고 영적인 시각으로 본 광경입니다. 쥐띠인 분들은 뱀의 해에 연애운이 없습니다. 연애운은 없지만 이성을 만날 기회는 있습니다. 이성 친구를 만나 감정을 키워나갈 기회는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솔로는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혹은 연인이 있는 분들은 올해 상대와의 감정이 더욱 깊어집니다. 쥐띠의 사업운을 보면 상서로운 별의 도움을 받아 조직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할 기회가 생깁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작은 마찰이 예상되지만 큰 난관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둡니다. 당부드리는 점은 지각하거나 조퇴하지 말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따지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면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재물운을 봅시다. 정상적인 수입은 아주 안정적입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여유 자금이 생기고 전보다 나아집니다. 뱀의 해에 들어서면 경제적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집니다. 스승님, 어떤 수입이 정상적인 수입인가요? 비정상적인 수입도 있나요? 저는 재물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바른 재물, 즉 정재입니다. 정재는 일반적으로 매달 받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직장인에게는 월급이겠죠. 이처럼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소득이 바로 정재입니다. 두 번째는 편재입니다. 편재는 보통 돈을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얻는 부수적인 수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비죠. 낮에는 정부기관에 출근해서 일하며 월급을 받고 오후 6시 퇴근 후에는 컴퓨터 등 전자기기 수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이 바로 편재에 해당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유 자금이 있어서 부동산을 구매하고 월세를 주기도 하죠. 이렇게 얻는 임대소득도 편재에 속합니다. 이 소득은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아니라 여유 자금으로 얻는 소득이기 때문에 편재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횡재입니다. 길에서 돈을 주었거나 웃 어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강가에서 산책하다가 우연히
돌을 주었는데 씻어봤더니 고가의 수석으로 확인돼서 2만 달러에 팔았다면 횡재입니다. 복권 수익도 횡재에 속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복권을 사도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복권 가격은 저렴하지만 9,999.9%가 손해를 봅니다. 손해보는 장사죠. 그러나 당첨되면 횡재입니다. 소띠의 새해 운세는 상입니다. 소띠의 전반적인 운세를 보면 뱀띠와 상생하고 잘 맞기 때문에 뱀해에는 소띠의 종합적인 에너지가 뱀해해 소신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룹니다. 상충이 아닌 협력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며 또한 길하고 상서롭기 때문에 승진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물운과 전반적인 운세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건강운도 좋고 이상적이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를 조심하고 안전에 주의하세요. 음력 2월과 음력 7월에는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올해 소띠분들의 애정운은 평온한 편입니다. 짝이 없는 분들은 연인이 생기고 기혼자는 가족을 배려하고 배우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사랑을 돈독히 다지기 바랍니다. 감정이 안정적일수록 건강과 사업도 안정적으로 발전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풀립니다. 재물운을 살펴보면 괜찮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나친 욕심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영원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사업운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확장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옮기거나 직종과 업종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하는 일을 꾸준히 이어가야 더 큰 이익을 얻습니다. 즉 변화는 불리합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스승님께서 소띠 운세를 예측하실 때 돌로 된 손은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올해도 소띠는 변화를 자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릅니다. 작년에 소를 움직이지 말라고 한 이유는 주변이 벼랑이기 때문에 자칫 움직이면 떨어져 죽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소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움직여도 됩니다. 다만 섣불리 업종을 바꾸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올해 소띠는 모든 면에서 순조롭고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일이 잘 풀릴 때 무리한 확장을 하거나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돈이 잘 들어온다면서 탐욕이 생기기도 하죠. 예컨대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사업을 확장해서 택시 회사를 차리면 안 됩니다. 수익이 늘고 일이 잘 풀릴수록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이나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교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마음 또한 공덕의 부족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면 뜨거운 가마 위의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돈만 벌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돈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면서 그 돈을 굴려 더 벌려는 충동이 생깁니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무턱대고 충동적으로 굴면 안 됩니다. 충분히 조사하고 분석한 뒤 적절한 기회에 신중히 투자하되 모든 자금을 한 곳에만 투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부호인 워렌 버핏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라. 잘 모르는 일은 하지 말라.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섣불리 바꾸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십시오. 올해 호랑이띠의 운세는 하입니다.
호랑이띠 분들은 뱀의 해에 형태세와 해태세라는 두 가지 태세의 영향으로 순조롭지 못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큽니다. 송사에 휘말리거나 옹졸한 사람들과 시비에 얽혀 여러 골칫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 실망스럽게 들리겠지만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너무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 찬란한 햇살이 비춥니다. 미래는 아주 밝고 광명합니다. 건강면에서는 괜한 시비에 휘말려 발목이 잡히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감정적,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아 심신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직접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 위장, 발과 다리 등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건강에 주의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아무리 큰 폭풍을 와도 거세게 몰아칠수록 더 빨리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지나간 후에는 맑은 하늘이 찾아옵니다. 서부는 전반적으로 우여곡절이 많아서 뚜렷한 성과나 성취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두 가지 큰 장애물들이 머리 위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수확을 바라기보다는 평온하게 보내는 데 집중하세요. 재물운은 순조롭지 못합니다. 재물이 손실되기 쉬우므로 모든 투자를 삼가세요. 애정운은 뱀의 해에 큰 영향을 받아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대인관계와 가족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시비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스러운 별이 지켜줍니다. 저도 함께 도와서 결국에는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토끼띠의 운세는 중입니다. 토끼띠 분들은 뱀의 해에 전반적인 운세가 무난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순탄하지 않습니다. 쉽게 시비에 휘말리거나 횡액과 재난이 찾아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원래는 순탄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나 올해 운세로 인해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소 약한 까닭에 재물 손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건강운은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도 외출할 때나 일상과 업무 중에도 늘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사업운을 보면 직장운은 좋은 편입니다. 승진의 기회가 있습니다. 애정운을 보면 올해는 연애운이 들어있어 사랑이 싹 틀 수 있습니다. 짝이 없는 분들은 이성운이 좋은 시기이므로 만나는 상대가 여러분 몸에서 빛을 발견합니다.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게 보여집니다. 솔로에서 벗어날 최적의 기회입니다. 기혼자나 연인이 있는 분들은 현재 관계를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야 합니다. 뱀의 해에 토끼띠 분들은 운세에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연애운만큼은 긍정적입니다.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정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든 연애할 때든 가족관계에서든 항상 감정을 잘 다스려야 자신의 정서와 삶에 도움이 됩니다. 재물운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작은 금전적인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에는 알 수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짜증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물운과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그래야만 재물, 사업, 건강에 긍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금전적 손실은 투자 실패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금전 손실의 에너지가 나타날 때 그중 한 가지 경우는 사기꾼에 속아서 가짜 투자 항목에 투자해서 돈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또한 이런 재물 손실에 오는 작은 교통사고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목을 삐끗하면 어느 병원을 가도 치료비가 듭니다. 혹은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학교 측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죠. 돈을 내지 않으면 아이를 전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돈을 들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처럼 충돌 사고가 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돈은 사기나 투자 실패와는 별개로 어떻게든 돈이 나갈 일이 생깁니다. 이런 식의 금전 손실은 여러 골칫거리들을 해결하기 위해 쓸 수밖에 없는 큰 손실입니다. 올해 용띠의 운세는 상입니다. 용띠 분들은 2024년이 자기 띠의 해였습니다. 이제 뱀의 해에 접어들면서 운세가 바뀝니다. 상서로운 별이 높이 비추고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전반적인 운세는 순조롭고 뜻대로 풀립니다. 사업운과 재물은 모두 상승세인 반면 애정운과 건강운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돈을 얻으면 건강을 잃는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뱀의 해에 용띠인 분들은 전체 12간지 중에 재물운이 최고로 좋은 띠입니다. 챔피언급이죠. 건강운은 보통입니다. 가벼운 감기와 같은 건강 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 연세가 있는 용띠 분들은 뱀의 해에는 척추와 허리를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은 아주 좋습니다. 순조롭고 재물운도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용띠 분들은 절대로 눈앞의 이익과 단기적인 이익을 쫓지 마십시오. 대신 멀리 내다보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공간을 넘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올해 갓 심은 나무에서는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큰 일을 이루려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고수하면 반드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용띠 분들은 새 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12가지 띠 중에 가장 풍성합니다. 애정운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본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뱀의 해 운세 에너지 때문입니다. 짝이 없는 사람은 6월 이후에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용띠인 분들은 뱀의 해에 연애운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펴본 형상은 연애 에너지가 찾아오지만 손을 뻗어 잡으려 하면 잡는 분도 있고 놓치는 분도 있습니다. 기회는 있으나 연애운이 허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짝을 찾고 싶은 분들은 인연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 항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상대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고 또한 상대를 포용하고 존중한다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뱀띠 새해 운세는 하입니다. 뱀띠 분들은 뱀의 해가 자기 띠의 해입니다. 범태세라고 합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띠는 범태세의 해가 있습니다. 12세, 24세, 36세의 순서로 12년을 주기로 돌아옵니다. 2025년 뱀의 해는 뱀띠인 분들에게 순탄하지 않은 범태세의 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피해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애정운도 순탄치 않습니다. 올해 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운세가 순탄하지 않지만 금전적 여유는 있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다리와 머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교통 안전에 주의하세요. 서부는 원래는 권력과 지위가 오를 수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범태세의 영향으로 성장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 승진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1급밖에 승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는 분이 있죠. 올해는 범태세여서 재앙의 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명심하세요. 범태세라고 해서 무슨 죽을 죄라도 진 것처럼 올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졌을 뿐입니다. 잠시 후에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재물운을 살펴보면 복을 주는 신이 찾아와 재물을 선물합니다. 비록 뱀의 해에는 다른 운세는 모두 어둡지만 재물운은 은은하게 빛납니다. 마치 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에 재물운의 빛만이 은은히 빛납니다. 손전등 배터리가 약해져도 여전히 빛을 내듯이 유일하게 어둠을 밝힙니다. 올해 재물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다른 운세에 비해 금전운이 돋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애정운은 순조롭지 않습니다. 굴곡과 갈등이 있고 대인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존중과 너그러움을 배우며 가족을 배려해야 합니다. 솔로인 분들은 올해는 연애운이 순탄치 않아 짝을 찾을 기회가 적으니 내년을 기약하십시오. 뱀의 해는 범태세, 충태세, 형태세, 해태세 등 상충하는 띠가 있습니다. 뱀띠, 돼지띠, 호랑이띠, 원숭이띠인 분들은 뱀의 해가 왔을 때 주의해서 피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험적인 활동이나 사고의 위험이 있는 행동은 삼가세요. 가급적 운전도 피하고 산악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을 달리거나 높은 산에서 스키를 타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번지 점프도 안 됩니다. 번지 점프는 다리에 탄성 있는 로프를 묶고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죽음을 자초하는 행동이죠.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지는 않았지만 놀라서 병에 걸리거나 뇌에 갑자기 피가 쏠립니다. 손상이 없을 수가 없죠. 운이 나쁠 때는 뛰어내리자마자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몸이 절벽에 세게 부딪혀 목숨을 잃거나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활동은 피하십시오. 새 말띠의 운세는 상입니다. 말띠분들은 올해 상서로운 별이 가득합니다. 행운이 찾아옵니다. 건강운은 좋은 편입니다. 말띠분들은 뱀의 해에 마음이 넓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모든 면에서 편안합니다. 서부는 문창성의 별이 뚜렷하게 나타나 학업과 사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에 자격증 시험이나 입학 시험 등을 치르면 결과가 좋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통과하기 쉬운 해이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재물운을 보면 재물도 쉽게 늘고 권력도 상승합니다. 권력이 높아지면 재물도 자연히 늘어나니 운이 좋은 해입니다. 애정운을 살펴보면 짝이 없는 사람은 인연이 생기는 등 애정운이 좋습니다. 가정이 있거나 연인이 있는 분은 올해 약간의 마찰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소한 갈등은 있으나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습니다. 양띠의 새해 운세는 중입니다. 운세가 전체적으로 변동과 기복이 있으나 사업운과 재물운은 작은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앙의 별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건강이나
대인관계,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운세는 중간 정도이며 에너지가 약한 편입니다. 건강운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본인과 가족 모두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사업운은 괜찮습니다.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부정적 에너지의 영향으로 특출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는 양띠분들에게 평범한 해인 만큼 평온한 흐름에 만족하세요. 올해 에너지는 전반적으로 평온하고 순조롭습니다. 재물운은 괜찮습니다. 재물운이 있는 편입니다. 연애운은 다소 약합니다. 기회는 있으나 성공률이 높지 않을 뿐입니다. 짝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또한 기회이니 인연이 찾아왔을 때 놓치지 말고 짝을 맺기 바랍니다. 결혼한 분들은 지금의 감정 상태에서 큰 진전은 없습니다. 원숭이띠의 새해 운세는 하입니다. 원숭이띠인 분들은 뱀의 해에 두 가지 에너지와 충돌합니다. 하나는 형태세이고 하나는 파태세입니다. 원숭이띠인 분들은 뱀의 해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나 중단, 붕괴, 수해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순탄치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와 물의 피해의 영향으로 원숭이띠 분들은 물이 있는 곳을 피하십시오. 예를 들면 바다, 강가, 심지어 수영장과 같은 물이 많고 음기가 강한 곳은 멀리하십시오. 위험한 일은 분명 일어나지만 그래도 위기를 무사히 넘길 것입니다. 건강 면에서는 피해 재앙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 보행 등 모든 행동에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불운이 닥칠 때는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미리 경고를 드리자면 원숭이띠인 분들은 동작이 빠르다 보니 예를 들어 뜨거운 주전자를 손에 들고 뒤쪽 테이블로 옮길 때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갑자기 몸을 휙 돌리면 뒤에 오는 사람과 부딪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주변 환경과 사람들, 심지어 동물들의 상황까지 모두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와 호흡기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사업면에서는 더 높이 오르려 하지 말고 안전하고 순탄하게 뱀의 해를 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올해 재물운은 쉽게 재물을 잃을 수 있으니 재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무난한 보통 수준입니다. 연인 또는 배우자와 괜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갈등이 없더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트집을 잡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 또는 부모와 자녀, 심지어 형제 자매와도 별것 아닌 문제로 시비가 생깁니다. 올해 운세가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짝이 없는 분들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연애운이 있습니다. 닭띠의 뱀의 해 운세는 중입니다. 전반적인 운세는 다소 기복이 있으나 결국에는 평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좋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평소 외출할 때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운은 괜찮습니다. 올해 닭띠인 분들은 관직과 녹봉의 운이 있습니다. 상사의 인정을 받아 승진하고 급여가 인상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권력이나 직책이 높아지고 상사에게 인정받기 쉬운 아주 좋은 해입니다. 재물운은 정상적인 수입이 안정적이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뜻밖의 재물은 삼가야 합니다. 그렇게 얻은 재물은 다시 잃게 될 것입니다. 제가 눈을 감고 예측할 때
이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연못에서 어떤 사람이 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려 합니다. 금붕어 한 마리가 천천히 헤엄치고 있고 금붕어가 손에 거의 닿았을 때 재빠르게 힘껏 잡아채려 했으나 금붕어가 너무 미끄러워서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재물을 얻을 기회는 있으나 내 것으로 남기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재물은 편재, 즉 부수적인 재물입니다. 연애운은 아주 왕성합니다. 인연을 만날 기회가 많아서 연인이 생기고 짝이 있는 분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연애운이 강할수록 경솔한 행동에 주의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닭띠 중에 어떤 분들은 성격이 거칠고 무모해서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성급히 행동합니다. 마치 닭이 먹이를 쪼아 먹을 때 먹이가 모래와 섞여 있어도 먹이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삼키는 것과 비슷하죠. 모래를 일부러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없다 보니 그대로 마구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닭띠인 분들은 닭은 아니지만 닭띠이기 때문에 닭의 특성이 어느 정도는 성격에 드러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사소한 것에 집착하느라 전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의 장점은 연구직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이런 성격이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삼국지에서 유비군의 총사령관은 제갈량입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무술을 연마하지 않습니다. 직접 전장에 나가 싸우기보다는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하죠. 그들 중에 가장 강한 장수는 장비입니다. 얼굴은 넓적하고 시커먼 데다가 둥글둥글한 눈에서는 강렬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보통 눈이 둥근 사람은 성격이 시원시원합니다. 밥 먹었어요? 라고 물으면 안 먹었으면 안 먹은 대로, 배가 고프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말하는 사람은 배가 고파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답합니다. 심지어 배가 부르다면서 거짓말로 자리를 피하기도 하죠. 그러나 눈이 둥근 사람은 배고프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격은 좋은 걸까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전체 상황을 고려하는 사람은 배가 고픈지 물으면 모든 주변 사람의 상황부터 살핍니다. 누군가 양보한 음식을 나부터 덥석 먹고 나서야 부하들 20명이 굶은 것을 알아챘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누가 앞에서 싸워주겠습니까? 그래서 닭띠인 분들은 전체 상황을 고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가지에만 집착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배우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개띠의 새해 운세는 중입니다. 개띠 분들의 뱀의 해 운세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음력 1월과 2월 그리고 연말인 11월과 12월에는 외출 시 반드시 교통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를 자제하고 피곤할 때는 운전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전후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중을 기하고 성급히 행동하거나 욕심내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그 외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건강운은 좋습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합니다. 사업운도 괜찮습니다. 직장에서의 성장이 기대되며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승진할 수 있습니다.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고 팀 내 업무 협력도 순조롭습니다. 재물운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정상적인 수입이 다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상사로부터 노력을 인정받아 급여 인상이나 보너스를 통해 수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부수적 수입은 많지 않으니 투자에 필히 신중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애정운입니다. 제가 본 광경은 강아지 머리에 복숭아꽃이 잔뜩 꽂혀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개띠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죠. 거리에서 걷기만 해도 연애운이 따라 솔로는 연인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짝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소통하고 이해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스승님 안녕하세요. 연애운이 왕성하면 좋은 일인가요? 연애운이 너무 강할 때는 남들보다 여러 조건이 부족한 분들에게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외모가 많이 부족하거나 몸매도 별로이고 말 솜씨도 없고 경제적 여유도 없고 표현력도 부족한 경우가 있죠. 이처럼 전반적인 조건이 다소 부족한 분들은 강한 연애운 덕분에 그동안 관심받지 못하고 짝을 찾기 어려웠던 분들은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워낙 외모도 몸매도 뛰어나고 수입도 많고 말솜씨도 좋고 다재다능한 분들은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결혼은 안 했지만 연인이 있는 상황에서 연애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선택의 대상이 많아지고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이상형으로 바라던 외모와 몸매를 가진 사람이 눈앞에 자주 나타납니다. 무조건 나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정이 쌓인 연인이 있다면 초심을 지키고 서로의 감정을 소중히 지키면서 단점 대신 항상 고마운 점을 잊지 말아야 흔들리거나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연인과의 감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돼지띠의 2025년 운세는 하입니다. 돼지띠인 분들은 뱀의 해에 충태세의 영향으로 운세 변화가 크고 기복이 심합니다. 사업, 감정, 거주지 등의 상황이 평온하지 않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피해 재앙이 닥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과 비뇨기, 개통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운을 보면 가족 내 온갖 갈등과 문제들이 얽혀 발목을 잡습니다. 그 상황이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올해는 사업의 발전과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뱀의 해에 돼지띠인 분들은 성과를 기대하지 말고 평온하게 한 해를 넘기면 됩니다. 재물운은 뱀의 해에 좋지 않습니다. 급여 인상이나 뜻밖의 수입 또는 부수적인 수입은 기대하지 말고 평온하게 보내면 됩니다. 자칫 투자에 손댔다가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애정운을 보면 진전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집안에 갈등이 많아 발목이 잡히고 감정적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짝이 없는 사람은 인연을 만날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범태세인 띠들은 상충하는 한 해와 불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뱀띠, 돼지띠, 호랑이띠, 원숭이띠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충돌이든 상충이든 우선 선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운이 나쁘다고 하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한 해 운세는 늘 변합니다. 누구나 자기 띠에 해가 오기 마련이고 운세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지 않은 해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에너지는 많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적기 때문에 상처와 고통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아픔, 상처, 상실, 이별 등 부정적인 느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을 역증상연, 즉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특히 심각한 큰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경험과 교훈을 얻습니다.
한번 넘어질 때마다 지혜로워진다는 말처럼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큰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면 다음부터는 길을 살피며 걷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30대라면 본인 또는 부모님이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고통에 몸부림친다면 여러분은 그 경험을 통해 돈을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갖가지 고난을 감내해야만 빛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실 운이 나쁜 해에 충돌을 피하려면 반드시 선량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감사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구체적으로는 감사하고 만족하면 위와 비교하면 부족하지만 아래와 비교하면 남음이 있습니다. 비교 자체가 곧 상처라는 분도 있지만 운이 나쁜 해에는 여러분이 지색명리와 탐욕을 쫓을수록 그리고 탐욕이 클수록 두드러지게 모난 곳을 향해 재앙의 별이 더 크게 내리칩니다. 탐욕이 없으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 해의 운세에 충돌이 닥치고 운세가 나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과 부처님의 힘을 빌려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충돌의 해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청해야 합니다. 이 도움과 보호를 통해 범태세인 분들은 무사히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올해 범태세가 아닌 분들도 업장이 너무 무겁다면 다칠 수 있고 목숨까지 거두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불보살님께 도움과 보호를 청하여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하며 심지어 상충하는 해를 상사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보호하고 돕기 위한 공덕 항목을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금신조성. 이 공덕 항목은 재난과 상충의 해를 평안하게 보내도록 도와줍니다. 금신조성은 범태세 해를 잘 보내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범태세와 무관한 분들도 예를 들어 자녀를 원하거나 친구를 사귀고 싶거나 결혼, 연애, 건강, 장수, 자손의 번창 등에 관해서 다양한 소원을 청하면 불보살님께서는 자비롭고 거대하며 위대한 에너지와 상사로운 에너지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뱀의 해 안태세 등 공양 항목을 준비했습니다. 부처님 전에 등을 공양하여 부처님의 얼굴을 환히 밝히면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비추고 부처님의 힘을 빌려 모든 상충하는 에너지와 불길한 에너지를 소멸함으로써 2025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2025년 뱀의 해는 풍화년으로 바람과 불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사실 저는 뱀의 해 이런 특징과 상황을 1년 전부터 미리 감지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뱀의 해가 왔을 때 여러분이 몸에 착용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상사로운 보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단주와 보석을 몸에 지니면 2025년 불과 바람의 뜨거운 에너지를 조화롭게 안정시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평안과 상사로운 보호를 받아 균형을 이룹니다. 2025년 상사로운 색은 푸른색, 초록색, 흰색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단주와 염주 보석들은 언제나 몸에 지닐 수 있습니다. 손목이나 목에 걸어도 되고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자동차 안에 또는 사무실 테이블이나
침대, 머리맡에 그리고 책가방 안에 넣어도 됩니다. 푸른색은 바다를 상징하고 또한 우주를 나타내는 색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매우 강합니다. 차가운 계열의 색이죠. 초록색은 생명의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한 에너지를 상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맑게 하고 무한한 지혜가 생겨나며 우리의 두 눈이 영원히 맑고 밝게 빛납니다. 흰색 범물의 에너지는 심장을 깨끗하게 하고 폐를 적셔주며 간을 맑게 하여 눈이 밝아지고 목을 촉촉하게 합니다. 동양의학에서 흰색은 호흡기를 상징합니다. 흰색 범물은 뱀의 해에 바람과 불의 기운을 아주 효과적으로 다스려 균형을 잡아줍니다. 뱀의 해에 아주 적합한 범물이죠. 우리를 도와 모든 막힘과 어혈, 장애물을 뚫어줍니다. 인연을 맺고 착용한 모든 분들이 뱀의 해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즐겁고 건강하며 자제로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즘은 가정에 아이들은 적어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죠. 반려동물에게도 상서로움이 담긴 보물과 법물을 달아주면 좋습니다. 집이나 회사에도 가택을 지키고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법물과 재물을 모으는 법물을 모시면 좋습니다. 천수천안 관음보살상, 사비관음상이나 사비관음탕카, 그리고 재물단지나 보병, 공덕석을 모셔두는 것도 좋습니다. 보리선수의 공덕석은 다양합니다. 붉은색과 녹색이 어우러진 이 공덕석은 매우 상서롭습니다. 재물단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비음 사이트의 소식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가택을 지키고 평안을 수호하며 재물을 모으고 상서롭고 좋은 인연과 복을 부르는 다양한 법물들은 자비음 사이트에서 신상품 출시 소식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 법물들은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보물들이어서 대부분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품질이 보장된 귀한 법물들입니다. 수량이 많지 않으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법물들은 보리선수 센터가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는 모든 센터에 준비되어 있으니 이 법물을 실제로 직접 보고 싶다면 시간을 내서 가까운 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종류가 다 있기 때문에 원하는 법물을 곧바로 집에 모셔가거나 몸에 지닐 수 있습니다. 센터 법사님의 축복과 가피까지 받는다면 더없이 상서롭습니다. 여러분 모두 뱀의 해에 큰 상서로움과 복을 받으시고 건강하고 자제로우며 재물이 넘치고 복이 가득하며 소원을 성취하기 바랍니다. 백세장수하시고 가정에 상서로움이 깃들기 바랍니다. 다음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